토론토 블루제이스가 LA 다저스를 상대로 홈 3연전을 치르던 순간 많은 팬들은 그냥 오타니 쇼헤이가 타석에 들어서는 장면만 바라봤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그 경기에는 단순한 야구 경기 이상의 의미가 숨어 있었는데요. 그저 야구 경기 하나가 아니라 메이저리그 구단이 일본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블루제이스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첫 경기에서 오타니가 맥셔저를 상대로 첫 타석에 들어섰을 때 홈플레이트 뒤편에는 일본어가 적힌 데스티네이션 온타리오 광고가 등장했습니다. 일본 시청자들에게 온타리오로 오세요라고 말하는 관광 광고였는데요. 다음 경기에서는 일본의 항공 노선을 운영하는 웨스트젯 광고가 등장했고, 마지막 경기에서는 일본 기업 혼다가 자리를 차지했고요. 겉으로 보면 그냥 평범한 광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굉장히 계산된 전략이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시리즈 자체가 일본 NHK를 통해 전국으로 중계됐기 때문입니다. 즉 토론토 현지 팬들만 보는 경기가 아니라 일본 수백만 명의 야구 팬들이 동시에 지켜보는 경기였던 겁니다. 당연히 블루제이스 구단은 일본 시청자들의 시선이 집중된 이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고요. 오타니가 타석에 들어설 때마다 일본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브랜드와 메시지를 노출시키며 우리는 일본 시장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죠. 사실 메이저리그에서 일본 시장은 이제 단순한 해외 시장이 아닙니다. 거의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에 가깝습니다. 오타니 쇼헤이라는 존재 하나만으로도 일본 방송사, 광고주, 스폰서, 관광산업, 항공업계, 스포츠 브랜드까지 엄청난 돈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다저스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오타니를 영입한 이후 일본 기업들의 광고가 경기장 곳곳에 등장하기 시작했고, 일본 방송사들의 중계권 경쟁도 훨씬 치열해졌으니까요. 일본 팬들이 다저스 경기를 보기 위해 MLB.tv에 가입하고 LA를 방문하고 굿즈를 구매하고, 일본 기업들은 다저스를 통해 글로벌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블루제이스가 이걸 모를 리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막 샤파이로 사장은 오타니 영입 전에 뛰어들 당시 구단 내부에서 엄청난 비즈니스 계산이 있었다고 직접 인정했습니다. 단순히 좋은 선수를 데려오자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타니를 데려오면 티켓 판매가 얼마나 늘어날까? 일본 기업 스폰서는 얼마나 붙을까? 일본 관광객이 토론토에 얼마나 올까? 일본 방송 노출 효과는 얼마나 될까? 이 모든 걸 숫자로 계산해서 구단주에게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오타니는 그냥 야구 선수가 아닙니다. 단순한 야구 선수를 넘어 엄청난 경제적 가치를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브랜드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블루제이스가 영입한 오카모토 카즈마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데요. 오카모토는 일본 프로야구 최고 인기 구단인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중심 타자로 활약했던 선수로 일본에서는 이미 전국적인 인지도를 가진 스타입니다. 일본 대표팀에서도 꾸준히 활약했고 강한 장타력과 존재감까지 갖춘 선수로 평가받아 왔고요. 블루제이스는 올해 1월 4년 6천만 달러 계약으로 오카모토를 영입했는데, 샤파이로 사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일본 시장 확대나 마케팅 효과보다 팀 전력을 강화하기 위한 야구적인 판단이 우선이었다고 합니다. 즉 단순한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한 영입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블루제이스 구단이 오카모토가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적 가치까지 놓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구단 내부에서는 오카모토가 장기적으로 일본 시장 확대와 새로운 스폰서 유치 등 다양한 가능성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력 강화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시즌이 진행되면서 오카모토는 경기력과 시장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선수로 자리 잡은 겁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지자 일본 방송사들 역시 자연스럽게 반응하기 시작했고요. 원래 일본 방송은 오타니나 야마모토, 다르비슈 같은 슈퍼스타 중심으로 편성되는데, 오카모토가 메이저리그에서 존재감을 드러내자 블루제이스라는 팀 자체에 대한 일본 내 관심도 역시 서서히 높아지고 있고, 그 흐름 속에서 방송 중계를 통해 구단에 대한 노출도 역시 함께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인데요. 왜냐하면 일본 방송이 붙는 순간 그 경기는 단순한 야구 경기가 아니라 광고 플랫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블루제이스가 이제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보기 시작한 것이고요. 흥미로운 건 블루제이스가 일본 시장 공략을 위해 다른 구단들의 사례를 굉장히 자세하게 연구하고 있다는 점으로 특히 시카고 컵스 사례를 많이 참고한다고 합니다. 컵스는 스즈키 세이야를 영입했을 때부터 일본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진짜 본격적으로 움직인 건 이마나가 쇼타까지 데려온 이후였다고 하는데요. 이마나가가 메이저리그 데뷔 시즌부터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면서 일본에서 컵스 경기 시청률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NHK도 중계 편성을 확대했고요. 그러자 일본 기업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일본 제조업체 THK가 컵스와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고 리글리 필드에는 일본 기업 광고판이 등장했습니다. 이후 다이소, 하이추, 후지카와라, 키노시타 그룹 같은 일본 기업들이 줄줄이 파트너로 합류하게 되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일본 선수가 있으니까 일본 광고가 붙었다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컵스는 일본 시장 공략을 굉장히 진지하게 접근했는데요. 구단 관계자들이 분기마다 직접 일본 도쿄로 날아가서 현지 기업들과 만나고 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쌓기 시작했던 겁니다. 미국에서는 이메일이나 화상 회의만으로도 계약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일본에서는 직접 얼굴을 보고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적 차이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컵스 관계자의 표현이 인상적인데 가장 중요한 건 직접 가는 것이었다고요. 이 말이 핵심입니다. 일본이나 한국에서는 비즈니스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관계의 연장선에 가까우니까요. 상대를 존중하고 시간을 들이고 신뢰를 쌓는 과정 자체 말이죠. 그래서 컵스는 잠재적 스폰서들을 미국으로 초청해 리글리 필드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하게 하고 구단의 야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했고요. 일본 기업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결국 그런 과정들이 쌓이면서 일본 기업 스폰서가 늘어나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하지만 컵스 역시 처음부터 성과를 낸 것은 아니었고 이런 직접적인 접촉과 관계 형성의 과정이 쌓인 뒤에야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요. 스즈키를 영입한 2022년과 이마나가를 영입한 2024년을 거쳐 실제로 의미 있는 비즈니스 성과가 체감되기 시작한 것은 2025년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즉 최소 몇 년은 꾸준히 투자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죠. 이러한 사례를 통해 블루제이스 역시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일본 시장 공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초기 단계로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구단은 아직 일본 기업 고객들을 로저센터에 초청한 적도 없고 본격적인 일본 출장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앞으로 샤파이로 사장과 비즈니스 책임자 마니 스탁맨이 직접 일본을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블루제이스가 이제 일본 시장을 장기 프로젝트로 보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성적이겠죠. 아무리 일본 선수가 있어도 팀이 약하면 관심은 오래가지 않으니까요. 일본 방송도 시청률이 나와야 움직이고 기업들도 노출 효과가 있어야 돈을 쓰니까요. 그런 면에서 블루제이스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잡은 상태입니다. 오카모토가 성공적으로 안착했고 팀도 월드 시리즈 진출 이후 글로벌 인지도가 크게 올라갔고 일본 팬들 입장에서도 토론토라는 팀 자체가 예전보다 훨씬 익숙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여기서 얼마나 더 존재감을 키울 수 있느냐인데요. 사실 일본 팬들에게 메이저리그는 아직도 다저스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오타니와 야마모토가 있는 팀이고 일본 언론 노출도 압도적이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구조 속에서 블루제이스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일본 시장과의 접점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구단 내부에서는 MLB 도쿄 시리즈 참가를 굉장히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도쿄 시리즈는 단순한 해외 개막전이 아니라 일본 시장에 자신들의 브랜드를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벤트 중 하나이니까요. 문제는 MLB 사무국이 참가팀을 선정할 때 결국 흥행성과 방송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건데요. 즉 블루제이스가 다저스와 같은 초대형 글로벌 구단들과도 일본 시장에서 영향력을 두고 경쟁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일본 방송 노출이 계속 늘어나면 MLB 입장에서도 블루제이스를 매력적인 카드로 볼 가능성이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일본 시장 공략은 단순한 수익 문제가 아니라 각 구단의 글로벌 브랜드 경쟁과도 연결되는데요. 어떤 팀이 일본 팬들에게 더 익숙한지,
어떤 팀의 유니폼이 더 많이 팔리는지, 어떤 팀 경기가 더 자주 중계되는지, 그리고 어떤 팀이 일본 기업과 더 많은 파트너십을 맺는지가 모두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됩니다. 이런 요소들은 결국 장기적인 시장 가치로 이어질 것이고요. 특히 아시아 시장은 앞으로 MLB 전체에서도 더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고, 미국 내 야구 시청층이 점점 고령화되는 상황에서 해외 시장 확대는 리그 전체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니까요. 그 중심에 일본이 있는 겁니다. 일본은 이미 야구 문화 자체가 깊게 자리 잡고 있고, 메이저리그 소비력도 엄청나고, 게다가 스타 선수까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일본과 MLB의 연결은 앞으로 더 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블루제이스는 지금 그 흐름에 올라타려 하고 있는 거고요. 물론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지금은 일본어 광고가 경기장 뒤편에 일부 등장하는 수준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구단이 바라보는 방향성은 훨씬 더 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 스폰서 확대, 관광객 유치, 중계권 가치 상승, 굿즈 판매 증가, 글로벌 브랜드 강화, 도쿄 시리즈 참가,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일본 내 팬층 확보까지 이어지는 구조요. 결국 이 모든 요소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 오카모토 카지마가 있는 것이고요. 결국 중요한 건 시간이겠죠. 컵스 사례에서도 보였듯 일본 시장은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꾸준히 방문하고 관계를 만들고 신뢰를 쌓고 선수들이 활약하고 팀이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고요. 블루제이스도 이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현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오카모토가 계속 스타급 활약을 이어가고 블루제이스가 강팀 위치를 유지하고 일본 중계가 더 늘어난다면 상황은 빠르게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몇 년 뒤 로저 센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일본 기업 광고가 등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일본 야구 팬들에게 블루제이스는 더 이상 낯선 캐나다 팀이 아니라 반드시 챙겨봐야 하는 메이저리그 인기 구단 중 하나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지금 블루제이스의 움직임은 단순한 광고 전략을 넘어 메이저리그가 향후 어떤 방향으로 확장하려 하는지, 그리고 글로벌 스포츠 산업이 어떻게 재편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에 가깝습니다. 이런 흐름은 일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다른 아시아 시장으로도 충분히 확장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것이고요.